바이든 정부의 뉴스 브리핑.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인상하기로 상원에서 합의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젯밤에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공화당이 그것을 막기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넬이 뭔가 좀 숨을 좀 틔워줘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나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뭔가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발표를 슈머가 어제 아침에 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필리버스터 없이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내려주었다. 그런 투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61표 대 38표로 그것이 통과가 됐는데 필리버스터를 없애기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이 민주당과 합세했다. 그 11명의 상원의원들 도대체 누구냐? 명단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 부채 상한선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만치 상원의원이 이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가 의사 발언하고 있는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동안에 그 뒤에서 아주 못 들어주겠다라는 못 봐주겠네라는 식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화살표에 보시다시피 지금 조만친 의원이 뒤에 앉아 있다가 계속해서 껌을 씹고 있었는데요. 좀 불만스러운 표정을 계속 지었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듭니다. 이 척 슈머 의원은 계속해서 이번에 이 상원에서 부채 상한선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의 승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매코넬 하원 의원이 정말 공화당 매코넬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상원 의원들 전체가 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막 몰아붙였습니다. 부채 상한선을 더 높여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부채가 쌓여온 것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데 공화당이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수습을 안 해주려고 오히려 반대하고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친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심지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만 결국에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척 슈머 의원, 상원의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런 내홍이 있다는 거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이 중도파로 알려져 있죠. 상식적인 선에서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 나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렉 머피 하원 의원이 백신 의무화는 미국에 대한 증오를 보여주는 것이다. 백신 의무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렉 머피 의원, 하원 의원 이분 자체가 의사입니다. 비뇨기과 의사긴 하지만 어쨌든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학이 무엇인지 과학이 무엇인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뉴스맥스에 출연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맥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돌보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고쳐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환자한테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환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야 그 치료법을 시행을 하는 게 그게 일반 의료계의 상식이다. 그것이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을 강제로 맞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강제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정부가 이걸 강제로 맞추려고 하느냐? 의사도 아니고 이렇게 따져서 물은 겁니다. 이 뉴스맥스에서 기가 막히게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은 영웅이었다. 경찰들,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진짜 팬데믹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들을 지켜주는 영웅으로 이야기가 됐던 사람들인데 지금 백신 의무화 따르지 않는다고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의료 종사자들이 수천 명이 지금 해고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한때 영웅으로 불렀던 그들을 백신 의무화라는 조치 하나 때문에 해고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렉 머피 의원이 또한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연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면역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왜 백신을 강제로 맞추려고 하는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것이죠. 과학자로서 지켜야 될 양심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안토니 파우치, 빨리 이 사람 해고시켜야 됩니다. 9월에 일자리가 총 19만 4천 개가 늘어났다. 이게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숫자는 50만 개였습니다. 50만 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9만 4천 개만 늘어난 겁니다. 이건 뭐 5분의 2도 안 되는, 절반은 고사하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MSM 언론들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뭐가 문제인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의 보안관이 이 주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카운티가 집행하려고 하는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SNS에다가 올려놓았는데요. 이러한 인터뷰 영상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안타깝게도 경찰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경찰들의 사기가 떨어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경찰 예산 삭감하라 한참 데모가 있었고 시위가 있은 이후에 예산을 정말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아니, 경찰 예산은 깎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 더 괴롭히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백신 접종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해고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예 우리 스스로가 이걸 거부하겠다 이겁니다. 이 보안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벌써 같이 일하고 있는 보안관실의 직원들 중에서 5%에서 10% 정도는 끝까지 백신 맞지 않고 그만두겠다. 차라리 내가 사표 내고 말지 백신 안 맞겠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직원들 다 해고하고 나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제 LA 카운티 안에서는 이것을 주의 보건부에서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건 단속반이 있으니까 보건부의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펼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과한,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2차 범행에는 1,000불, 3차 범행에는 2,000불, 4차 위반 시에는 5,000불의 벌금을 먹이겠다. 지금 뭐 전국에서 가장 센 규제 조치가 나왔다.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그런 규제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데, 이걸 단속할 요원이 있어야 단속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 LA 카운티 보안관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부에서 할 수 있느냐? 보건부는 지금 이런 걸 할 인력이 없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LA 경찰이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소신 있는 발언들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한디라는 이야기 왜 우리 못합니까? 다 상식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성인들인데 당연히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그림이 팔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팔릴 거라는 건 진작에 알았지만 최소 5점이 팔렸고 7만 5천 달러씩의 가격이 매겨졌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팔린 그림이 그냥 유화 같은 그림이 아니라 판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판화는 아시다시피 계속 찍어낼 수 있죠. 똑같은 거 하나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 장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원본은 최고 50만 달러까지 가격이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원본이 아니라 이 7만 5천 달러 받고 팔려나간 거는 뭐 그나마 복사본일 가능성이 큰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낸 사람들의 신원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다. 그리고 이렇게 비밀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이 승인하고 헌터 역시 똑똑한 친구야, 잘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지금 월버무리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노피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조지아주의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발표를 했는데 총 3,6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한 500명 정도의 직원 고용 창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공교롭게도 2018년에 한화큐셀이 2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태양광 이 패널 공장을 아주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이고요. 한화큐셀이. 그리고 2019년부터 이 공장이 가동이 됐고요. 또 엘라바마에는 LG가 또 공장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공장이 LG하고 이 한화큐셀이 만든 공장들이 동남부 지역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한화큐셀과 LG 모두 미국 시장에서 이 태양열 패널 쪽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 굉장히 지금 한국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노피비는
미국 회사고요. 이 미국 회사가 지금 한국 회사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낸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한국의 사위니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라이노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한 인물입니다만은, 이 메릴랜드 주지사가 상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원래 레리 호건 주지사는 이 텀 리밋이 끝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주지사 임기가 더 이상 재임을 할 수 없는 주지사로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남은 나의 갈 길은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 곳의 언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4년에 있을 일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2022년도 선거에서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중간에 연방 상원에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아시다시피 메릴랜드 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 선거에서도 바이든이 크게 이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과연 공화당 이 주지사 출신이 연방 상원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런지, 이거는 사실 지금 알 수 없다. 주지사 선거와 사실 연방 상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좀 얘기가 다르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어쨌든 한국의 사위라고 불리는 인물인 만큼 저희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IA가 중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서 새로운 대규모 계획을 수립했다. 이른바 그 차이나 미션 센터라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이번 주에 주요 인사들에게 이 한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차이나 미션 센터가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출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잃고 외양고치기다라는 비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이미 스파이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알게 모르게 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던 조직원들이 살해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체포되거나 공경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중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하는 새로운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뜩이나 이 정보 요원들 모집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특히 해외 시장에서 정보 요원은 더더군다나 이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다라는 거 너무 한심한 것 아니냐, 진작부터 잘 단속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잘 보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미시건주 주 의사당 앞에 집회가 있으니까 지금 다 모여라. 그 앞에 계단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미시건주의 주 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한다라는 것이 일단은 관심을 끄는 부분이고요. 이 시위 내용은 뭐냐? 포렌식 감사를 미시건주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라는 요구를 하는 시위입니다. 이것도 저희 관심을 좀 끕니다. 실제로 그 미시건주에서는 이런 그 포렌식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단체가 생겨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단체가 지금 계속해서 앞장 세우고 있는 인물이 바로 맷 드페르노라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미시건주의 주 법무장관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물인데, 이 드페르노 변호사는 과거에도 부정선거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 미시건주에 있는 엔트림 카운티의 도미니언 선거기기를 직접 포렌식 감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감사 결과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이 투표기에 접속한 흔적이 보인다.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대로 채택이 되지 않았었죠.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감사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도 제대로 받아주지를 않아서 지금 일단은 그 감사 요청이 한풀 꺾여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 민중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 Election Integrity Fund and Force라는 걸 만들어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10월 내내 이런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아이오와 스테이트 페어그라운드에서
또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를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